안녕하세요. 역사에 관심 있고 역사를 좋아하며 역사를 리뷰하는 설레발 유전자입니다. 이번 특집은 호족의 시대를 주제로 호족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이번 특집 주제로 호족의 시대를 다루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한국사 유일의 군웅할거 시대이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흔히 호족의 시대를 후삼국 시대라고 하여 후고구려 맞은 태봉의 궁예, 후백제의 견훤, 고려의 왕건, 이렇게 세 인물을 중심으로만 잘 알고 있는데 사실 이 호족의 시대는 이 세 명의 인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군웅이나 지방 세력 등 다양한 세력가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재조명하고 싶었고, 둘째는 가장 역동적인 시대였기에 저도 공부를 하면서 가장 많이 흥미를 느꼈던 부분이었기에 다루고 싶었습니다. 셋째는 생각보다 이 시대가 잘 조명되고 있지 않기에 물론 기록이나 사료가 부족한 탓도 있지만 이번에 영상을 만들면서 저도 다시 한번 열심히 알아보려 합니다. 그럼 호족의 시대 시작을 알린 원종과 에노의 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종과 에노의 난은 신라 하대 농민 반란 중 가장 의미 있고 영향력이 있는 반란이었으며 농민 반란 중에는 한국사 최초의 농민 반란이었습니다. 진성여왕 3년 889년에 일어난 농민봉기고요. 현재 경상북도 상주 지역인 사벌주 지역에서 일어난 농민봉기인데 당시 사벌주 지역은 신라시대 때 주민들 이주부터 시작해서 역사적으로 많은 지원과 발전이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 한쪽에 치우쳐 있었던 수도 금성을 육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군사적으로도 많은 충원과 주민들의 이주가 있었던 지역이라 사벌주에서의 반란은 신라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코앞에서 반란이 일어난 것처럼 꽤나 위험하고 충격적인 반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경상도라고 할 때 경과 상이 경주와 상주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것인데 그 정도로 경주랑 상주는 한반도에서 오랜 역사를 함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종과 에노난이 발발한 원인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최전성기를 누렸던 신라 중대가 지나 36대 해공왕 때 대공의 난, 96각간의 난이라고도 불리는 큰 난리를 겪고 신라는 하대로 접어들면서 신라의 근간이었던 골품제가 흔들리고 그러면서 신라 중앙정부에는 서서히 힘을 잃어가던 중 51대 진성여왕이 즉위하고 3년 후 신라의 중앙정부는 결국 지방으로부터 세금이 거치지 않는 심각한 사태에 빠지게 되었어요. 이에 중앙정부는 지방에 사자를 파견하여 세금을 거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방의 관리들은 중앙정부에 보내는 세금을 본인들의 재력으로 해결하지 않고 농민들과 백성들을 더더욱 수탈하는 그런 행태를 보입니다. 이에 견디지 못하고 신라 곳곳에서 농민봉기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중 대표적인 농민봉기가 사벌주와 원종과 에노의 난입니다. 사벌주에서 봉기한 원종과 에노를 진압하기 위해서 신라 중앙정부는 남아영기라는 사람을 토벌대로 보내게 되는데 이 남아라는 직책은 신라의 17관능 중 11번째 정도로 5두품 정도 되어야 할 수 있는 직책으로 그렇게 높지도 낮지도 않은 직책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알 수 있듯이 신라 정부는 원종과 에노의 농민봉기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전혀 감을 잡지 못했다고 할 수 있죠. 결국 남아영기는 사벌주의 엄청난 농민봉기군들의 기세에 눌려 진압을 하지 못하고 반란 진압을 하지 못하였다는 죄목으로 처형당하게 됩니다. 또한 당시 사벌주 촌주였던 우련이라는 사람도 반란 도중에 전사하였는데 남아있는 기록에 보면 그의 10살 된 아들이 사벌주의 촌주 자리를 이어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신라 조정이 원종과 에노의 난을 진압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되었다는 기록 또한 없어서 추후에 원종과 에노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두 가지로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요. 후에 다시 파견된 중앙정부에 의해 진압되었다는 것과 사벌주 지역에 원래 있던 호족 세력에게 진압되었다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결국 사벌주는 견훤의 아버지인 아자개가 시료지배를 하게 되고 사벌주는 호족의 시대에 있어 왕건과 견훤이 한반도의 패권 쟁탈전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이 됩니다. 원종과 에노의 난이 한국사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최초의 농민 봉기였다는 점, 이 봉기로 인해 신라 중앙정부의 골격인 골품제가 무너졌다라는 점, 새로운 지배 세력인 호족이 등장했다라는 점, 이 세 가지 이유로 원종과 애노인한이 한국사에 있어 중요하게 조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역사에 관심 있고 역사를 좋아하며 역사를 리뷰하는 채널, 다음에는 또 다른 호족 이야기로 찾아올게요.